수야, 배고파? 아니, 나 밥 먹고 왔어. 그럼 코 좀 그만 먹어. 아주 더러워 죽겠네, 내가 진짜. 그래도 너 비염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지금. 가서 코 좀 풀고 와. 나쁜 기집애, 네가 비염인들의 이 고충을 알아? 이게 얼마나 괴로운데. 아, 진짜. 또 몸은 왜 긁어? 아주 더러워 죽겠네. 아까 방금 청소했단 말이야. 막 못 떨어지자. 안 떨어져. 야, 이 나쁜 더럽네. 기집애, 네가 이 밤새 내가 피가 나도록 이렇게 긁어대는 이 고민을, 고충을 네가 아냐고. 이게 얼마나 근지러운데. 그냥 가려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네가 그렇게 계속 콧물을 디레이킹해 대고 막 이러니까 호영이가 떠나간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몰라서 그래. 호영이가 그냥 비가 얼마나 강한데 나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야, 그렇지는 않아. 아유, 어쨌든 근데 내가 이 콧물이랑 이 비염이랑 이 가려움증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괴로워 죽겠어. 막 나 너 때문에 올라온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나 준비했다. 진짜 있어? 일명 어. 조수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나 시집 가는겨? 한 4번은 갈 것 같아. 아우, 신난다. 따라와. 네, 시집을 또 가나요? 오늘의 직업은 2개 정도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예상은요. 첫 번째는 이제 중매. 시집 보내준다. 시집을 보내니까 중매. 두 번째는 네. 이비인후과 의사. 괜찮네요. 맞죠? 비염과 근데 진짜 아토피. 이거 이 작가가 네. 저 상황을 모르고 썼는데 저 네. 진짜 비염이랑 약간 아토피가 약간 있거든요. 뭐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직업인가요? 네.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가셨잖아요. 그죠? 갔네요. 네. 성공하셨어요. 네. 그 예전에 왜 오래된 광고 중에서 네. 이런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알죠. 그런 네네네. 광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내 남자의 기억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줬던 건데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쓴 약, 한약 같은 걸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코를 막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코를 막으면 이제 미각이 좀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케이스들이 왜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와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향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치유를 깨하는 이 향기요법의 전도사,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테라피스트. 비스트. 네. 어려요? 아니요. 네. 이 아로마 테라피와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헷갈려갖고. 피스트는 사람, 그렇죠. 아로마 테라피는 피는 그 그거에 치료 대한 요법, 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명 향기요법 아로마 테라피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를 제가 잘 그러게요. 모르겠거든요.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향기요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향기라는 뜻의 아로마와 그리고 치료라는 뜻의 테라피가 결합이 돼서 이 향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요법을 바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향을 지닌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을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허브의 꽃, 잎, 줄기 그리고 뿌리나 열매, 씨앗 등에서 이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해서요. 이 체내에 흡수를 시킵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면 이 체내에 작용이 되면서 육체와 그리고 정신, 나아가서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전인적인 자연 치유 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러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라피를 시행하는 사람을 테라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영혼까지도 맑게 해준다네요. 영혼까지도. 아니,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 단어가 약간 외래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좀 최근에 생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래 예전에도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네, 이 아로마 이 향기 요법은요. 네. 인류의 그 시작과 함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시 부족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제작할 때 네네. 미르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 미르라는 단어에서 이 미라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이 화려한 목욕 문화의 근간이 됐었고 또 인도의 전통 마사지법에도 아율베다에도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근본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가 향수의 나라잖아요. 네. 그 향수의 나라가 된 것의 가장 기본이 이제 아로마 테라피였었던 거죠. 오, 그 대표적으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아로마 오일을 써서 미용과 이 심리전을 아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또 이 중국에 있는 황제 내경에도 귀족들만 아로마 오일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로마 테라피가
뭐 약초요법이나 아니면 심리 그리고 그 다양한 피부 치료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화학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합성 약물이나 합성 향료 그리고 화장품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아로마 테라피가 좀 주춤하게 됐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합성 약물들이 부작용이 많다는 게 많이 네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웰빙을 추구하면서 다시 부각이 되어 온 직업이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죠. 그렇군요. 네. 영화 향수가 생각납니다. 그건 좀 그렇죠. 무섭네요. 네, 영화 향수라는 네.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향기 나는 직업,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네. 주부님 어떻게 평상시에 이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야외 뭐 식구들하고 갈 때 네. 꼭 그 허브 농장이나 또 그 허브 그 찜질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피로도 풀고 목욕도 하고 이런 데를 찾아가 다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를 좀 보셨어요? 예.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찜질하다 보니까 네. 마음도 편안해지고 피로도 풀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그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로마 네. 테라피가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맞나요? 있고 하나의 여러 가지 그런 있죠. 거죠. 어. 네. 남성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이 남성분들은 또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걸 잘 받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 신혼여행을 가면 이거 혹은 해외여행을 해주죠. 가면 맞아요. 그게 또 패키지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라고 하면 참 시원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이거 여차하면 중독되겠다 뭐 이런 느낌 좀 받았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은근히 비싸거든요. 근데 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초 같은 거, 아로마 네네네. 향초 같은 거나 오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딱히 제가 제대로 저한테 맞는 걸 뭐 선택을 못해서 그런지 전 특별히 막 효과를 본다 이렇게는 못 느꼈는데 이게 좀 활용을 좀 잘 해야겠어요. 자기에 네. 이렇게 딱 맞게. 맞아요. 네. 원래 이 아로마의 근간이 네.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 원액이 네, 네, 가장 네.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원액을 처방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많고요. 네. 두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뭐 이제 차를 드셨다거나 아니면 향초를 하신 경우에는 네. 생활 아로마에 속해요. 이제 비누라든지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효과를 조금 보시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생활 아로마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아로마를 좀 취급을 해야지 좀 효과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아로마 에센셜 네. 오일들이 이런 화학적인 성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체내에 어떤 치료 효과를 많이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비인후과 등에서는 뭐 기관지나 천식, 비염이나 축농증을 치료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리고 한의원 등에서도 아토피나 여드름 그리고 피부 질환을 이제 재생하고 비만을 관리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개선하는 데 보조요법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스테틱 분야, 아까 마사지 받아봤다고 하셨다는 네. 게 바로 이 에스테틱 분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사지 오일 등의 아로마 오일을 희석을 해서 체내에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용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게요.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병원에도 있는데 들어가 있고요. 저거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잘 한 활용하시죠.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네네, 다음에 맞아요. 물과 희석을 해서 어. 맞죠. 초에 이렇게 열로 가여서 집안의 냄새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발향시켜주는 그거 맞죠? 용도죠. 잘 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저거 그 외국 나갔다가 네, 사왔어요. 사람들이 사길래 같이 하나 샀는데 굉장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과연 네.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의학의 아버지 누구실까요? 히포크라테스. 땡땡.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요. 네. 매일 아로마 목욕을 하면 질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과 이제 육체적인 거는 왜냐하면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생제, 항진균제의 기능을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갖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향을 맡으면 좀 약간 마음적으로 심신이 안정되는 맞아요. 효과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이유는 후각 세포를 통해서
두뇌에 대뇌에 직접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동시에 네.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부과적인 문제와 신경정신과적인 거, 그리고 면역계와 대사질환 이런 순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미 의학 쪽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 해소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고 관련된 임상 자료는 해외와 국내에 많이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야,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렇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아까도 뭐 그 병원 아로마 테라피가 병원에서도 쓰이고 뭐 마사지 샵에서도 네네네.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역할도 아니 하는 일도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우선 이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해서 그 상담하는 고객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네. 첫 번째는 먼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오일을 추천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추천한 오일이 그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오일의 활용법과 직접 마사지를 시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들면 예를 들어서 저 뭐 비염이다. 비염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면은 어떤 오일이? 비염에 어떤 오일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효능이 비슷한 오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별로 좋아하는 향이 있고 네. 싫어하는 향이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알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해서 패치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본 다음에 추천해 준 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처방이라고 많나요? 봐야 됩니다. 종류가 원래 100여 가지가 일단 넘고요. 그렇군요. 자주 쓰는 것만 해도 40가지가 지금 넘죠. 네. 그렇군요. 네. 아는 거 뭐 있어요? 뭘 알겠어요. 그 전 이렇게 알죠. 네. 뭐 이 향은 뭐 두통이 뭐 두통이 좀 치유가 된다. 뭐 이 향은 뭐 푸근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숙면에 취하는 거. 라벤더. 아, 그래. 네, 그래갖고 저는 집에 무조건 라벤더만 있거든요. 그렇게 잠을 자요. 그냥 라벤더가요. 네. 네네. 모든 에센셜 오일의 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이거 하나면 저 역시나 생활에 이 라벤더는 거의 빼놓지 않고 쓰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활용법만 두루두루 아시면은 다른 것도 충분히 갖추시면 좋은데 라벤더만 있어도 아주 병원 관리를 절반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벤더. 네. 그러면은 또 상담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해서 맞는 거를 정해주는 거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마사지를 시행을 해서 적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오일을 써서 뭐 이제 연고나 아니면 크림 그리고 비누 같은 것을 직접 제작하거나 네네. 판매하는 일도 같이 하기도 그게 하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제 비누라고 해서 맞습니다. 직접 DIY 네. 공방 이런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학습하신 분들이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활 아로마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네.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네.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주분이 어떠신가요? 이 업무 딱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전 일단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부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제 그냥 맡을 때는 네네. 좋았는데, 이거 뭐 효능이니 성분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제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거는 몇 개 정도 있으셨어요, 평소에? 뭐 라벤더니, 네. 자스민이니, 네. 이런 거 정도, 몇 가지죠. 뭐.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게 평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라벤더, 자스민 네. 또 뭐 있어요? 무슨 페퍼민트. 페퍼민트. 네. 뭐 이런 주시 거. 우레시는 껌인가요? 페퍼민트, 죄송합니다. 로즈마리, 또 로즈 로즈마리. 오일, 맞아요. 제라늄, 그리고 레몬 오일 이런 맞아요. 오일들도 많이 쓰고요. 또는 뭐 이제 카모마일, 차로 네, 많이 맞아요,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주 치료 효과가 높은 고급의 오일에 속합니다. 와, 그 이름들 외우기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거기에 이 효능까지 알려면 그러니까요. 저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면은 사실 공부해야 될 건 많지만 네. 어떤 과정을 거쳐 공부 말고도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일단 자격 기준은 없고요. 관련 교육기관에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 관련 협회나 아니면은 대학의 평생 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는 외국의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나 영국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직접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선 좀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국내 교육기관에서도 그대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배우고 시험을 본 다음에 외국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이랑 그리고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네, 활동을 한때 많이 했었죠. 그러면 뭐 저는 수희 씨가 네. 웬만한 분보다는 제일 자격증이 많은 줄 알았더니 네. 뭐 게임이 안 되겠네요, 우리 강사님. 저는 사실 나이도 동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자격증 한번 붙어봐야겠어요. 네. 자격증은 수희 씨에 못 미치죠. 야, 강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셨네요. 수희 씨랑 동갑이었다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로마 테라피의 도구는 일단 향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이 향기에 대해서 아로마 오일을, 그러니까 어떤 향기의 아로마 오일을 네.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전문가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네. 도움일 것 그 같습니다. 또 이게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네네. 이렇게 향을 맡으면은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일이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진정 계열의 오일이 있고 또 상승시켜주는 계열의 오일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것만 알아도 이 사람이 저녁에 좀 릴렉스한 그걸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정 계열의 뭐 라벤더나 아니면 마조람이나 아니면 카모마일이나 뭐 자스민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활기를 주기 위해서 또 네네. 늦은 오후에 활기를 주려면 뭐 로즈마리나 그리고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이런 류의 오일을 처방을 해주면 좋죠. 그 지금 집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아로마를 많이 했을 때 직접 비누랑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네. 그걸로 다 사용을 하고 특히나 피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오일이 있어요. 안전하게. 네. 그 라벤더나 티트리 이 두 종류는 피부에 직접 적용해도 돼요. 네. 나머지는 희석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칼에 베었다. 라고 하면은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지만 라벤더나 티트리를 딱 바르게 되면요. 피부 재생 효과가 그것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그렇게 치료 효과도 있군요. 네. 그리고 초기 감기 증상일 때도 네. 그 흡입을 하게 되면 네. 금방 몸이 좀 면역력이 높아지는. 흡입 어떻게 이렇게 오일을 코에다 대고 아니겠죠. 뭐 차처럼 해서 마신다는 말씀 아니죠? 적용 방법 나중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흡입을 하실 때는 이게 워낙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1kg을 농축을 하면 한두 방울 나오고 이런 오일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는 과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럼 그만한 비싼 게. 오일이 근데 좋습니다. 질이 좋은 걸 써야지 치료 효과가 네. 높고요. 네. 그래서 맡을 때도 뚜껑으로 이렇게 향을 맡아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이것보다는 일반 사무실에 계실 때 종이컵에다 뜨거운 물을 담으시고요. 네. 종이컵에 한 2방울, 3방울 떨어뜨린다면 이렇게 열기가 나잖아요. 네. 그때 향을 그럴 맡으면. 때 이렇게 코를 대고 맡으시는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를 조금 막으시고 요 구멍으로 코로 또는 입으로 흡입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눈을 꼭 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는 왜요?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이 향이. 특히나 발향을 시키면 훨씬 더 강해져요. 마셔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냥. 아하. 왜요? 왜? 이 그냥 오일을요? 그 점은 이게 물을 그런 많이 다음에 희석을 해서. 물이 식으면은 네. 걔를 가글을 해서 버리셔도 되고요. 그 음용이라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이게 해외와 국내가 법이 좀 다릅니다. 해외에는 이거를 음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정제된 오일은 먹어서 치료를 하거든요. 또는 네네. 알약처럼 처방을 해줘요. 근데 국내는 이게 미용 제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드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 네. 개인이 하는 거는 뭐 상관은 없죠. 마시시면 되겠네요. 뭐 저는- 근데 저는 뭐 법에 네. 저촉이 되는 일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니 어쨌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집에서 그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기 물에다가 2방울 해서 그렇죠. 발향 초창기에 시킨다는 아로마를 거. 사왔을 때는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알아. 맞아, 물 자주 갈아줘야 그리고 돼. 물 갈아주고 이거 붙어요 또. 그리고 또 잠깐 나갔다 오면 불날까봐 네. 또 꺼놓고 제가 또 이렇게 늘랑 또 준비를 또 화제에 대한 준비를 늘랑 죄송합니다. 해야죠. 지금 한 번에 중요하지 나갈 수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자, 또 그렇다면 어떤 곳에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더 네, 해주시죠. 지금 조금 더 흡입하는 거 해드릴까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그거 종이컵은 아주 간단하게 쓰실 수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훈 씨가 했다는 것처럼 램프 확산을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청소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찜질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찜질이요? 네, 뜨거운 물에다가 오일을 한 4방울, 5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수건을 적셔서 그 근육 통증이 있을 때 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오일을 써서 찜질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보고요. 네. 생리통이 있으신 여성분들도
때도 그 찜질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는 이제 목욕을 할 때 좀 쓰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전신욕이나 아니면 족욕, 좌욕을 할 때 소금이나 그 우유 등에 같이 희석을 해서 목욕을 하게 되면 노폐물 배출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아로마 목욕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지고 있는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 등에 희석해서 피부에 마사지하는 방법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이 아로마라는 게 네. 만병통치약이네요. 이거 뭐 네.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지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릴라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머리 맑게 해주는 방법 하나만 딱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렇죠. 수험생들이 집중력이랑 네. 그 기억력을 높이려면요, 공부를 할 때 그 과목별로 좀 다른 호의를 정해서 책에다가 한두 방을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게 하시면 네. 시험 볼 때 훨씬 기억력이 오. 높아져요. 그리고 아로마 목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걸이에다 오일을 담아서 이렇게 차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향이 올라와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손수건에 떨어뜨려서 맞게 하거나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이제 도와주시면 훨씬 그 공부 성적도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만병통치 아로마, 네.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강사님도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지만 네.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격증 취득이 또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자격증. 일단은 그 자격증은 국내에서 많이 자격증을 그 취득을 하시는데요. 아직은 네.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요. 그래서 그 근데 다 교육기관별로 기간이나 교육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데를 찾으시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따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해외의 그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육기관의 자격증을 따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수 사항은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꼭 따시기를 자격증을 제가 그렇죠. 추천을 없는 것보다는 드립니다.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돼서 이제 자격증을 땄다. 네네네. 따서 된 후에는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병원이나 취업이 가능할까요? 근데 마사지샵? 제가 얘기를 듣기에 네. 만병통치약과 같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자기가 스킬을 가지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4가지 분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병의원의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진단을 하면 아로마 테라피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하면 이 테라피스트가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처방하는 그런 업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테틱 분야에 주로 많이 또 취업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샵이나 스파 등에서 그 고객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시는 게 이제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는 아로마 테라피 강사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해서 오프라인 샵이나 온라인 샵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대한 전문적인 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아로마의 자격증을 따신 것을 좀 이용해서 그럴 활용하시면 수도 있겠어요. 정말 일석이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강사님도 그 자격증 갖고 지금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전문가처럼 아니, 그리고 저 말씀해 이렇게 주시면. 요가 배우다 보니까요. 네. 그 요가 선생님이 그 맞게 나중에 이렇게 쉴 때 오일 다 발라주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알겠습니다. 네. 네, 요가 해 감사합니다. 몸매라는. 실제로 제가 네. 그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네. 요가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참가해요. 그쵸.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럼 주부님 어떠세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느 쪽으로 제일 관심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공방이라고 네. 비누 같은 걸 만들어서 천연 비누, 예, 아로마 그런 비누. 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직접 창업을 하시겠다. 그쪽으로. 시간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지금 우리 있겠네요. 주부님께서는 창업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로마 테라피스트 제일 중요한 뭐니 해도 거죠. 원이라고요. 수입. 네. 중요합니다. 수입과 전망을 짧게 그냥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수입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취업하시는 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급여는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직업적 안정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아서 네. 고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어떤 자신이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해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데는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져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특화된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시다 보면은 블루오션이 발생해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뭐 자연치유법이 많이 또 그렇죠.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희 씨에게 그런 향이 납니다. 어떤 향이요? 네,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별 향이 안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로마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수희 씨 어떻게 관심이 평상시 많이 가시던 분야시죠? 아니 이거는 자격증을 따주면 꼭 일이 아니라도 우리 집에 아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좀 안 좋으실 때 여기에 맞는 걸 꼭 병원을 데려가거나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집에서 직접 이렇게 자연치유요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로마 향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귀찮아도 그거 한번 다시 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마릴라의 도전!